자녀가 1년 내로 반드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자, 자녀가 결혼을 안 한다. 이게 되게 문제잖아요. 사실 한국 전체가 이러긴 해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만 비교해도 35세가 됐는데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35%, 40%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내 집에 있는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결혼을 안 한다. 미쳐버리겠지.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제대로 알고 계시면 결국은 이분들을 결혼시키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들, 딸이 결혼을 안 하는 통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혼할 수도 있다. 와, 이것부터 이제 심각한 거야. 왜? 할 수도 있는 거야. 원래 결혼은 해야 하는 때가 됐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적당히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 세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는 건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이분들은 배워버렸어. 어디서? 부모님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미 배운 것들이 약간 있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을 혹시라도 본인이 하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꼭 고치셔야 돼요. 자식을 결혼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아유, 엄마 힘들게 사는 거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야. 사실 이 이야기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일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30이 됐을 때 자식 입장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결혼은 힘들댔어 라는 이야기로 결국 기억에 남아서 결혼은 안 해야 되는 거,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너무 높아지고 결혼 자체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아져서 연애도 남자도 싫어 이런 생각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것 같아요? 더 심해요. 결혼에 대한 이상향이라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자체는 그냥 힘들고 애 낳는 거 아프고 그런 거니까 뭐 굳이 보람이 있어.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보람 언제 이야기해 주신 게 알아요? 35 돼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애 보는 게 얼마나 예쁜데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그때 가봐야 늦어요. 왜? 얘는 이미 10년 동안 들어왔어. 결혼 힘든 거예요 라는 이야기. 어떡해? 끝난 거지. 그렇게 포기하실 거야? 아니죠. 포기하시면 안 돼. 어떻게든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것 같은 사람이면 결혼 안 해야지. 근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은 분명히 괜찮은 분들일 거 아니야. 본인이 살아온 것만큼은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결혼의 보람을 더 크게 느끼고 나도 손주 보고 정말 많은 행복을 느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자녀 1년 내로 결혼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정확하게 자녀에게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을 때 뭐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제일 좋은 말은 자식이 어떤 걸 받고 싶어 하는지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라도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설거지를 잘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좋은 표현을 하고 상냥한 표현을 하고 상대를 들어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 내 자식이 먼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그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봐보세요. 본인들에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부터 먼저 개선하셔야 돼요. 요즘 세대가 저도 요즘 세대지만 확실하게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참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던지고 뱉고 공격하고 싸우고 자존심 부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니요. 참지 않고 말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상대를 공감해주는 게 먼저인 거죠. 상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공감한 다음에 오늘 또 왜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래? 나 짜증나잖아 라는 이야기부터 듣는 사람이 있고, 너 오늘 또 왜 늦게 들어왔어? 일이 힘들었지? 근데 내가 걱정하잖아. 조금은 그럴 때 연락은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법을 못 배워왔어요. 여러분은 그걸 안 해도 본인이 참고 살아오셨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고, 근데 본인도 대접받고 싶다고 하면 본인도 대접하는, 공감을 먼저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줬을 때 이분들은 먼저 좋은 사람을 더 만나기 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보내실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뭐 스펙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스펙 좋은 사람은 반드시 공감 능력이 높고 내 자식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나요? 금전적인 걸로는 결혼정보회사 택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찾으신다고 하면 사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딩크, 비혼주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 자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꼈던 행복이 어떤 거였는지를 충분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 남사스럽죠. 근데 그 남사스러운 이야기조차도 그 자식들에게는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면 나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먼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 능력부터 키워주시고 본인이 좋았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서 하다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합니다.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분들 중에서 16년 동안 짝을 찾아다니지
되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찾아다니게 만들고 하고 싶게 만들고 하는 것부터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좋은 손주 보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딱 한 부분 알려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 하나만 알려드렸는데 각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혹은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을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그거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야기 만들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정확하게 원하는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짚어드리기는 너무 시간 관계상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부터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힘이 되니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